예, 안녕하십니까. 2분기 회원 만족도 베스트 파트너에 선정된 주민규 파트너입니다. 저는 앞서서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회사를 탐방을 하고요. 직접 실사를 한 기업들 위주로 회원분들한테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보면 시장이 많이 어려운 국면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나 궁금증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하고 끝났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 지수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주가의 지수에 대한 흐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코스피 지수는 양쪽 모두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0포인트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요. 위쪽으로는 한 2120포인트, 아래쪽으로는 한 205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의 박스권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나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그나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후반부 들어서 자차 기관 쪽의 어떤 매도가 강해지면서 추가적인 좀 약세로 마감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수의 어떤 구간대가 약간은 좀 다소 부담스러운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기업적인 가치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에 좀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쪽 시장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 외에는 다른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LG화학이 실적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다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했었던 실적이 발표되면서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약간은 또 다른 또 출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한일 무역 분쟁이라던가 미중 무역 분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시장은 상승할 때 추격해가지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락한 시점을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오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 수준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이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어떤 내부적인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 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대량으로 매도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부 자문사에 대한 관련된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면서 주가의 하락을 좀 부추기는 가격적인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은 다소 불안 심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을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중심의 시장 자체는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던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큰 시장이 움직이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여전히 코스닥 시장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과거에 이제 투자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네페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올 초만 하더라도 10,000원 정도 했었던 주가가 장중에는 35,0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탐방도 다니고 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설명해 드리면서 장기적인 투자 유망주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매수했었던 당시의 주가가 한 6,000원 초반 정도였었으니까 지금까지 뭐 상승했었던 상승률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500% 이상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도 삼성 쪽에 뭐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라던가 네페스 자체적으로 또 이제 반도체 테스트하는 부분을 또 물적 분할을 하고 증설이 진행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겨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뭐 이 가격권에서 사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등을 수익률이 뭐 얼만큼 더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이제 탐방을 다니면서 장기적으로 이 네페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네페스를 한 10,000원대 초반서부터 상당히 좀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다.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형 게임주 중에서 플레이위드라던가 그다음에 미스터 블루, 룽투 코리아 이런 그 중소형 3사가 신규로 출시하는 대작 게임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룽투 코리아를 한 5,000원대 초반서부터 매수를 하고 있었었고 최근 들어서 오늘 이제 출시가 이제 확정이 되어졌죠. 테라 클래식이라고 하는 다음 그 카카오 게임즈에서 퍼블리싱을 하는 테라 클래식이 이제 8월 13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개시가 되어집니다. 그 안에 이제 룽투 코리아의 자회사인 그 란투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가 일본의 라인이라고 하는 NHN의 자회사죠.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과 함께 설립한 란투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와 함께 테라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임을 개발한 상태이고요. 그로 인해서 8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물론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시세가 상승한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탐방을 다니면서 좀 저평가돼 있거나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미리 선점해 가지고 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 그 고객분들하고 현재까지도 네페스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많이 수익이 나신 분들은 뭐 한 350% 정도, 그다음에 수익률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한 150% 정도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격 자체가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좀 끌고 나가면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에 대한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방송이라던가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으로 네페스처럼 어떤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일정이 잡히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뭐 3% 정도의 하락을 멈추는 반등이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하반기에 또 신작에 대한 퍼블리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출시가 기대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소나마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좀 부담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테라 클래식에 대한 어떤 신작 모멘텀 그다음에 하반기 룽투 코리아에서 그 퍼블리싱을 하는 신작 게임에 대한 매출과 이익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2014년도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2,000원대 초반서부터 방송이나 혹은 저희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때 가장 많이 올랐었던 가격이 19,400원 한 7배, 7배에서 8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 이후에 나왔었던 기업이 이제 네페스를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만한 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많이 어렵고 특히나 이제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반사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보면 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또 피해가 될 수 있는 업종으로도 동반해가지고 같이 분류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FST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T 역시도 제가 1분기 때 탐방을 다녀왔고요. 지금 FST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펠리클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과 같은 소재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펠리클이라고 하는 소재는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마스크 표면에 이 반도체에서 이제 그 광선을 쏴서 빛을 쏘아가지고 이 반도체에다가 이제 회로도를 그리는 역할을 할 때 나오는 오염 물질들을 장비에서 좀 보호해 나가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세 공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펠리클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동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펠리클 역시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지면 이 펠리클에 대한 사용 양도 상당히 증가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FS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펠리클이라고 하는 이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로서는 거의 국내에서는 FST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전체적인 시장의 시장 점유율 한 80% 정도 육박할 만큼 상당히 높은 시장률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삼성의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증설이라던가 뭐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정책과 또 맞불려서 반도체 그전까지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증설이라던가 이런 사이클과 달리 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시장이 또 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펠리클에 대한 사용량도 다시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실적이 좀 기대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쪽에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이제 이솔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마스크라고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로도에 그 회로도를 그려놓은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판에 대한 두께라던가 그다음에 기판이 어느 정도 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지를 검사하는 마스크 검사 장비라던가 이제 회로에 대한 측량을 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재도 소재지만 장비에 대한 국산화 역시도 관심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에서도 외국산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들을 계속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주식 상장을 코스닥 시장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올해 실적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의 실적까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014년도 이후에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5년 연속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2014년도에 매출액이 670억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작년도가 1,650억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한 2배 반에서 3배 정도 가깝게 실적이 개선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들이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올 때 매출액은 다소 감소를 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탐방을 가는 가장 큰 이유도 바깥에서 보이는 어떤 재무제표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 외형적인 성장은 다소 둔화됐지만 과연 왜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증가하면서 그 이익률이 개선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 있으려면 회사 측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전까지는 이제 반도체 유통과 관련된 사업부가 있었었는데 그 유통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매출액은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실질적인 펠리클이라던가 기본적인 사업단에 대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매출보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형태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회사들은 사실은 이익률이 높은 회사들이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해 나가면서 외형 성장을 하는 회사들이 사실상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FST는 자체적으로 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당히 잘 진행되어져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별도 기준으로 해서도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에서 작년도에 198억 거의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한 4배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5년도에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가 8,50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가 한 7,3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 회사는 4년에서 5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외형 성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 들여왔는데 주가는 그에 부합할 만큼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게 FST의 어떤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5년 동안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었던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회사가 실적이 좋아졌다가 뭐 다음에는 또 이렇게 부진했었던 흐름들이 있었지만 지금 FST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작년도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연속적인 성장을 보였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펠리클 분야에서도 국내 시장 쪽에서 가장 높은 시장률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라던가 LCD 공정에 사용되는 펠리클 분야에서도 국내 시장 쪽에 8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 드렸던 이제 그 삼성이라던가 추가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공장에 대한 증설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장의 파이가 성장을 하면서 FST 같은 경우도 동반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던가 이솔이라고 하는 자회사의 장비가 시장에 지금 출시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자회사들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예상하는 실적 대비해서 PER 기준으로 한 6.7배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금 7월 말 정도를 통과하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4달에서 한 5달 정도를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보시면서 중기적인 목표가 한 12,000원,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500억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한 6,200원 정도로 설정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이 좀 어려운 국면을 통과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네페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장시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면서 계속 끌고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주식을 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시간들을 버텨나가면서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조건 시장이 어렵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좋은 회사를 좀 싸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생각을 좀 역발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올해 하반기에는 좋은 수익률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잠시 후에 12시부터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FST라던가 저희가 그동안에 투자했었던 투자에 대한 결과물들 어떤 식으로 기업 탐방을 했었고 기업 탐방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률을 만들었었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날 내일이죠. 내일 오전 8시부터는 장중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8월 달 시장, 그다음에 향후 업종이라던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장 끝날 때까지 함께하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로 뛰는 기업 탐방 전문가 조민규였습니다.